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독특한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덴마크 무명 건축가의 독창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스케치 도면을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각 같은 건축물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1957년 공모전에서 처음 우승 디자인으로 채택되고 1973년 오페라 하우스가 개장되기까지 16년 동안 많은 비난과 비판, 방해를 받으면서도 건축가의 처음 아이디어가 그대로 살아남아 시드니와 호주의 상징물이 되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서 있는 베네롱 포인트는 시드니 항구의 돌출된 곳인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원주민인 에어라인들의 의식, 모임, 축제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초기 영국 식민지 개척자가 소, 말 같은 가축을 가두는 곳으로 사용하면서 캐틀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원주민 원로인 베네롱이 초기 영국의 개척자들을 도와주었고 그의 요구로 이곳을 그의 거처로 사용하게 되면서 베넬롱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소는 나중에 맥쿼리 주지사의 지시로 요새가 세워졌었고 전차의 창고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던 영국의 작곡가이던 유진 구센경이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시드니에 도착했는데 마땅한 연주 장소가 없어서 시청을 빌어서 연주를 하곤 했습니다. 연주를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고 1952년 마침 뉴사우스 웨일즈 주지사가 된 케일이 유진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페라 하우스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설 장소로 유진경이 요청한 베넬롱 포인트로 정했고 국립 오페라 하우스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956년 2월 15일 국립 오페라 하우스의 디자인 국제 공모를 공고하고 12월 말까지 공모작을 모았습니다. 이 브라운북이라고 불리는 25페이지의 소책자로 구성된 공모전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사진으로 베넬롱 포인트의 흑백 사진이 첨부되었고 건물은 2개의 홀로 구성되어 콘서트와 대형 음악이나 무용을 위한 3,000명을 수용할 메인홀과 연극 공연이나 규모가 작은 공연을 위한 1,200명 규모의 소형 홀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설 지역의 집안은 사암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가를 위해서는 10호주 파운드의 수수료를 보내면 공모전 가이드라인 책자를 보내주고 공식적인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찰서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참여하기 위해서 입찰서를 돈을 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쇄비로 책값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그러한 입찰서나 이런 가이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건축가 요은 우쪼는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4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2월 공모전 마감 직전에 시드니로 12장의 스케치 도면을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30개 정도의 나라에서 220개의 작품이 제출되었고 우쪼는 등록번호 218번을 받았습니다. 1957년 1월에 4명의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디자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 역할을 하며 심사위원 구성을 주도한 시드니 대학 건축학장 잉그램 애쉬워스와 그의 동료이며 영국의 디자인 작업을 같이 하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건축학장 레슬리 마틴, 주정부 건축가 코든 파커스, 핀란드 출신 미국 건축가 에로 사리넨이었습니다. 영국의 레슬리 마틴은 런던 사우스뱅크의 로얄 페스티벌 홀을 설계해서 명성을 얻고 있었고 그 디자인 작업에 시드니 대학 잉그럼 애쉬워스도 참석했었습니다. 에로 사리넨은 그 시절 미국의 MIT 대학의 크레스지 강당 설계로 유명했으며 그런 연유로 심사위원으로 발탁되었던 것입니다. 공모전을 심사할 시점에 그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여객터미널 설계를 시작했을 때이고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의 존 FK 공항 설계의 지붕 형태가 우존의 공모전 스케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존의 공모전 스케치와 여객터미널 지붕 모양의 느낌이 많이 닮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지 강당의 지붕도 얇은 쇠를 이용하여 단 3점만이 땅에 접촉하고 있는 얇은 지붕 구조가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아이디어는 서로가 비슷한 상상력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전 심사에서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는 당시의 활동 등의 유명세로 심사위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었습니다. 1957년 1월 29일 공모전 결과가 발표했습니다. 우승은 덴마크의 헬레벡 출신 무명의 38살 요른 우존의 디자인 218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사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로는 마지막 심사 10일간의 기간에 늦게 심사팀에 합류한 미국의 사리넨이 팀들이 선정한 최종 후보 작품들에 크게 실망을 했고 이미 탈락으로 확정되어 다른 곳에 모아둔 작품 더미를 다시 뒤져서 여기에 최고의 작품이 있다고 하며 우존의 작품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존의 작품은 이미 영국의 마틴이 추천하였었는데 심사위원장 역할을 하던 애쉬워스가 반대를 해서 탈락된 것이었습니다. 4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가장 영향이 컸던 사리넨의 추천에 다른 심사위원들도 나중에는 동의를 하여 만장일치로 우승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얇은 셀 형식의 지붕 구조가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건물 모양은 이미 에로 사리넨이 MIT 강당 설계에서도 보였던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에로 사리넨은 이미 저명한 건축가였고 우존은 무명의 건축가였지만 그의 독특한 아이디어에 감동을 오고 에로 사리넨이 우승작으로 추천을 한 것입니다. 우존의 공모작은 12장의 간단한 스케치 형식의 도면이었습니다. 이 스케치 도면은 아이디어를 나타낸 정도였지 디자인 도면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도면이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수상작품 3개를 선정했었는데 1등은 요런 우존의 작품이었고 2등은 원형 건축물을 설계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건축팀에, 3등은 직사각형 건축물 설계한 영국의 런던 팀에 돌아갔습니다. 2등, 3등 모두 여러 사람이 팀을 꾸려서 준비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수상된 작품들은 국립미술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상금은 1등은 5,000파운드, 2등은 2,000, 3등은 1,000파운드가 지급되었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건축가들이 각 작품에 대한 예상 건축비를 산정을 했는데 1등 상의 작품은 350만 파운드, 2등 상은 540만 파운드, 3등 상은 780만 파운드로 계략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건축비가 수상 조건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등수대로 건축비가 나온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존의 작품은 너무나 독창적인 것이어서 여러 가지 호불호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처음에는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을 시킨 것일 수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모 우승작이 발표된 다음 날인 1957년 1월 3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보고서에 독창성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디자인이지만 최고의 작품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시와 같은 웅장함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등에 껍질이 있는 곤충이 통나무 밑에서 기어나오는 것 같다 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선정된 작품이 건축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디자인이며 건축물을 지탱하는 집안이 사암이라서 사암위에 설계된 건축물이다 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공모전을 안내하는 디자인 가이드에 기초 집안이 사암이라고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디자인은 가장 완성되지 않는 작품으로 완성된 건물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투시도도 없이 제출되었다. 그래서 시드니 시청 건축 직원이 투시도를 그려서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존의 지붕셀 모양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건축가 해리 게스너의 작품으로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에 지은 쿠퍼 웨이브 하우스가 1956년 유럽의 건축 잡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돛 모양의 지붕이 우존의 작품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우존이 공모전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우존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스너는 자기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잡지에 자기 작품이 소개되고 나서 우존이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잡지에 실린 작품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 적이 있다. 그러면서 건축가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결코 남을 칭찬하는 전화 같은 것을 하지 않는데 우존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건축가 요른 우존은 19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고 선박 건축과 엔지니어의 일을 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립예술 아카데미 건축과에 입학을 하면서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1942년 왕립예술 아카데미 건축과를 졸업하고 그때가 2차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점령하에 있던 덴마크를 떠나서 중립국으로 있는 스웨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시절 저명한 건축가들 밑에서 일을 배웠고 전쟁이 끝나고서는 핀란드로 가서 그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가 자랐던 지방의 바닷가 돌출된 곳에 크렘보아 성이 있었는데 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자주 그 성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곳과 유사한 지형을 갖는 시드니 베네롱 포인트에 세워질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크렘보 성은 섹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엘시노어 성입니다. 1949년 여행 장학금을 받아 미국과 멕시코를 여행하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는 탈리신에 있는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 학교를 방문하고 당대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축가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미지 벤더로이, 찰스 임스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또한 나중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이 되는 에로사리넨도 이 미국 여행 중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의 몬테알반 유적지를 여행을 합니다. 밀림을 벗어나서 나타난 마야 신전의 계단을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탁 트인 무한히 열린 평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까이 다가서서 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원의 건축물에서 오는 느낌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설계에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높은 곳에 있는 조각상의 턱대 아래에서 예술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얕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연단을 디자인했던 것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그가 자란 환경과 여행의 경험과 영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정부의 담당 장관과의 마찰로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에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다시는 호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건축계에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카상을 수상하여 작품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우존의 공무 우승작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단순한 스케치 도면이 16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조각 같은 건축물로 시공이 되었는가 하는 건설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